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을 다뤄봤고요. 그 두 가지를 이용하여 지금부터 미분이란 걸 배울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미분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면 알겠죠. 일단은 쉬운 버전부터 할 거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52쪽.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 x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물론 다들 알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곡선 모양의 함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렸는데 이런 걸 상상합시다. 일단 한 점, 요 점의 x좌표가 1, 또 다른 점, 요 점의 x좌표가 2라고 말이죠. 그 얘기인즉슨 요 점의 좌표는 1,1일 거예요. 1을 대입하면 1제곱 1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제 2,4겠죠. 그러면 이제 쉬운 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의 또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 그럼 기울기는 뭐 이건 중2 때 배웠던 거잖아. 보통 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보통 쓰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2,4잖아요. 2,4. 1,1이잖아요. 1,1 빼. 이렇게 되거든요. 기울기라는 게. 따라서 기울기 얼마다 하면은 1분의 3이네요. 그쵸? 는 3이죠. 예전에는 요거를 기울기란 말로 배웠는데 요 단원에서는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용어가 하나 추가되는 것뿐이네. 그치? 요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고요. 평균 변화율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조금 내용은 달라요. 일단 어떤 적당한 함수 y는 fx가 있었고요. 그쵸? 나는 두 점을 x가 1일 때, x가 2일 때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구간 AB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 구간은 참고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A 이상 B 이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 이상 2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마치 방금 했던 것처럼 두 점의 기울기처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X좌표가 A면은 Y는 FA겠죠? X좌표가 B면은 Y는 FB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B, FB, A, FA를 지나는 기울기. 이렇게 말이죠. 요거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평균 변화율이라 부를 거고 이미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어만 하나 추가된 거죠. 요것을 보통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삼각형 모양 요거 이제 그리스 글자 네 번째 글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글자 영어로 따지면 D에 해당하는 거죠. 한국어로는 디귿. 그치? 그래서 이름이 델타예요. 대문자 델타. 보통 영어로 하면은 거기 써 있을 겁니다. difference라고. 무슨 뜻이냐면은 차이잖아. 차이. 그치? 차이. 그러니까 x 좌표의 차이. 이걸 다른 말로 x의 증가량 또는 x의 증분 이렇게 부르는 건데 x좌표의 차이분의 y표의 차이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어쨌든 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일단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이거는 앞서 배웠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 어떤 함수 하나 있고 양쪽 끝점 보통 구간으로 나올 테니까 양쪽 끝점 딱딱 대입해서 두 점의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게 쉽죠.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뭐 이건 중2 때 배웠던 건데. 자,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함수 진짜 하고요. 오른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어떤 적당한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요, 아까랑 비슷하게 한 점은 x표가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좌표를 본다면 1,1이 되겠죠. 요건 지금부터 이제 좀 표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부터 내가 이제 고정점이라고 부를게요. 고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그 얘기인즉슨 또 다른 점은 움직일 거예요. 요 점의 x 좌표를 말 그대로 x라고 부른다면, 즉 요 점의 좌표가 이제 x, 이렇다는 거죠. y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x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치?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라고 하면은 이 기울기는 당연히 x, x 제곱에서 1,1까지 기울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일 거야. 이해 가죠? 근데 요 점을 지금부터 움직일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동점이죠. 움직이는 점.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 점을요, 이 곡선을 따라서 이 고정점에 가깝게 가게 만들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곡선이 있어. 한 점은 움직이지 않아. 얘가 움직여, 계속. 자, 얘가 여기 있으면은 둘 사이의 기울기는 요거의 기울기겠지. 그치? 요게 조금 더 가까워졌어, 점이. 그러면 요 두 점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겠지. 다시 요 점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 그러면 요 둘 연결한 기울기는 요거의 기울기겠네. 이런 식으로 이 점을, 동점을 점점점 저 고정점, 정점 쪽에 가깝게 가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쓸까? x 좌표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되겠네. 그치? 리미트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요 동점 요 값이 1, 요게 가까워지는구나. 요 점이 요렇게 가겠구나. 우극한처럼 말이야. 그럴 때 기울기는 얼마일까? 기울기는 일단 이렇게 갖는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래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모양이네요. 0분의 0꼴. 그럼 인수분해에서 푼다고 배우지 않았나? 인수분해 후 약분. 분자 인수분해면 x 더하기 1, x 빼기 1입니다. x 빼기 1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럼 남는 건 x 더하기 1만 남았으니까 x 더하기 1만 남겨놓고 리미트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x가 1에 가까워진다면 이 값은 분명히 2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값이 딱 나오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값은 2.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용어에는 없어.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웠던 기울기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거는 리미트가 붙었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개념은 아니거든. 용어를 다시 추가로 만들어야 될 거야 분명히. 그치? 이걸 뭐라 부르느냐? 아까 저거 평균 변화율이라면서요. 얘는요 이름이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 순간이라는 용어가 이거 불교 용어 아닌가? 잘 모르겠네. 찰나. 이게 불교 용어지? 찰나다. 찰나. 순간은 눈 깜빡인다의 뜻의 그 시간인가? 어쨌든 되게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아지지 않겠냐는 거지.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요 폭이 굉장히 작아지겠네 라는 거거든.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에서 기존에 썼던 변화율 개념에다가 순간의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랑 같은 거야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이거는 기울기랑 같은 뜻이고 평균 기울기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고 이거는 뭐야? 순간 기울기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거 어떻게 정의할 거냐? 지금 상황을 이제 기호로 쓰면 되거든요. 일단 하나의 함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는 점을 두 개 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만 잡으면 돼요. 얘는 어차피 이렇게 가까워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X좌표 A 이렇게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요거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잡으면 되고요. 또 하나의 점은 어차피 이렇게 문자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점은 A, FA일 거고, 그렇죠? 한 점은 X, FX 아니겠어요? 이해가요? 이 둘을 연결하는 기울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기울기를. 납득? 근데 순간이라며, 짧은 순간. X를 어디로 보낸다? 1로 보낸다는 것처럼 X를 어디로 보내요? A로 보내요. 이 앞에 리미트 X 화살표 A를 붙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순간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요거를 요렇게도 쓴다면서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것도 비슷하긴 해요, 그쵸? 요것도 알고 보면 어쨌든 분모는 X의 증가량이고 분자는 Y의 증가량인데 대신에 저거랑 차이가 있다면 이 앞에 뭐가 붙었어? 리미트가 붙었죠? 이 앞에 리미트가 붙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X의 증가량은 얼마만큼이죠? 하면은요, 요게 점점 폭이 좁아지죠. 그쵸?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요 폭은 점점 좁아질 거예요. 무슨 얘기야? X는요, 증가하는 게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보통. 이해가죠? 자, 얘를 이제부터 기호로 쓰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씁니다. 상당히 번거롭네요. 그쵸?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단축시켜서 두 번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같은 거예요, 둘은. 자, 근데 읽는 게 좀 특이해요. 얘를 읽을 때는요, dx분의 dy라고 읽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한글로 써줄게. 읽을 때는 분자부터 읽어요. dy, dx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읽을 때 보통. 근데 어차피 뭐 수학 시험에 듣기 평가 없잖아. 읽기 평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dx분의 dy로 읽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마 수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dy, dx로 읽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같은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표기하기도 쉽네요. 그쵸? 델타에다가는 게 그 영어 네 번째 글자 D래매. 그래서 이제 요 델타의 델타 0 요만큼을 줄여서 그냥 DD 쓴 건데 요 D를 약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X분의 Y랑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거는 리미트가 붙어있는 식을 간단하게 쓴 거기 때문에 이 D끼리 약분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간단히 무슨 말인지? 요것도 표기가 조금 불편해 해가지고 뭘 쓰냐면요, 보통 이거 하면요 이거 써요. F 프라임 이런 게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분간은요 이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쓸 겁니다. F 프라임 A라고 말이죠. 읽을 때는 F 프라임 A. 뭐라고요? 거기 써있죠? 거기 중간쯤에 F 프라임 A 53쪽 중간쯤 참고 보면은 저걸 읽을 때는 F 프라임 A라고 읽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기호예요. 이게 수투하는 동안은 이 기호를 제일 많이 써요. 수투하는 동안은. 근데 나중에 미적분 가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요 아까 방금 말했던 dy, dx라는 기호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수투하는 동안은 일단 이 기호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f잖아 해서 f 썼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x 좌표는 a잖아 해서 여기다 가운데 a 쓴 겁니다. 대신에 그냥 함수는 아니잖아요. 함수의 기울기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짝대기 하나 긋는 거고 이름은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쓸 건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수투 동안은 이게 제일 많이 쓸 건데요. 요것을 아까 여기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동점이 점점점 저 고점점에 점점 다가가서 마치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해서 요 둘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한 이 직선 기울기 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마치 접선 아닌가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순간 변화율이지만 실제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는 게 미분의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아까 얘기했듯이 순간 변화율이란 이름도 쓰지만 실전에서는 이 용어 말고 똑같은 말인데 미분계수란 용어를 쓸 거예요. 실제 용어.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미분계수란 말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이고 그것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의 첫 스타트입니다. 용어가 처음 나왔죠. 미분. 아름다운 분수란 뜻이야? 그게 아니야. 이 미자는 미세하다. 아주 작다. 작잖아. 이 분수 모양이 아주 작지 않아요? 리미트가 붙었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기울기 1차항의 계수.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름이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의미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뜻이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알아는 들어야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웠습니다. F'A. 뜻은 F라는 함수가 있을 거야. X 좌표 A를 고정시킬 거야. 그리고 한 점은 이 A라는 점에 다가가게 만들 거야. 그거 기울기 어떻게 구하게를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저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상황을. 미분의 본격적인 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두 점의 기울기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돼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이건 고정점. 안 움직여. x표 a야. 그리고 또 다른 점.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점이 필요하니까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이 점은 이제 움직여. 이거는 동점. 움직이는 점. 이 점의 좌표를 아까 조금 전에는 x 잡았던 거잖아요. 근데 x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생각하는 건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거리를 구한 겁니다. 이 거리는 보통은 x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요걸 쓰기도 하거든요. 델타 x 요 거리를 x의 증가량, x가 얼마큼 커졌어 이런 것 뜻으로.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요. 문자를 두 개나 쓰니까 좀 귀찮거든. 줄여서 보통은 문자 하나만 씁니다. h라고. 지금부터 요 길이가 h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좌표가 나오겠죠. a에서 h만큼 오른쪽 갔으니까 여기 좌표는 a 더하기 h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동점의 x 좌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냥 말 그대로 x였죠. 지금은 동점의 x 좌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봅시다. 고정점의 좌표는 a, fa예요. 그쵸? 함수가 이거니까. 동점의 좌표는 x 좌표가 a 더하기 h라서 y 좌표는 f의 a 더하기 h입니다. 이해가나요? x 좌표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두 점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점은 a 플러스 h와 fa 플러스 h고 또 다른 점은 a, fa니까 둘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빼면 되겠죠. 즉 분모는 h만 남을 거고 분자는 보다시피 a 더하기 h 빼기 fa만 남아요. 자, 이렇게만 쓰면은 그냥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 아까 배웠던 평균 변화율인데 이 앞에 리미트, 즉 가깝게 만들어야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앞에 리미트를 붙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리미트를 어떤 모양을 붙여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과연 요거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는 좌표가 x였어. 그럴 때는 x가 1에 가까워져요로 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거리가 h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0에 가까워져요라고 쓰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이 값 역시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기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상황을 한 번에 묶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분의 첫 임무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미분계수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 또 다른 말로는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걸 하세요. 특히나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 기울기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쵸? 미분계수를 어떻게 사용한다? 어떤 함수가 하나 있고요. 좌표가 이렇게 하나 줄 겁니다. 툭. 그럴 때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해서 기호로 f 함수 a라는 곳에서의 미분계수. 이 짝대기 하나 걸어서 f'a라고 쓸 거고요. 보통은 두 가지. 첫 번째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첫 번째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x 좌표로 놓는 방식. 두 번째는 조방식입니다. 거리로 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모에는 x 빼기 a, 분자는 fx 빼기 fa 꼴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쓸 때는 분모에는 h, 지금 썼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분자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이 빨간 부분을 암기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나는 보통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딱 이것만 해요. 그래서 이것만 주말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쓴 것만 수업 시간 동안 한 10번, 20번 적습니다. 요거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거 또 적어주고, 또 적어주고, 또 적어주고.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걸 못하면 뒷부분을 다 날려먹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당연히 오늘 배운 거 당연히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응? 영상 보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오늘 수업할 때 말이야. 오늘 수업할 때는 내가 당연히 계속 반복해서 써줄 거예요. 계속. 수업 내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100% 암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근데 당연히 오늘 배우고 바로 문제 풀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복해서 적을 테니까 요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 두 가지 방법, 원래 더 많긴 한데 이 책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100%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아직 못 외웠을 테니 내가 계속 적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네,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여기 이 문제집의 문제가 의외로 전에도 한번 봤었죠. 1번 같은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리고 기본 문제가 없고 바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 문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난이도가 막 정말 들쑥날쑥해요. 1번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1번이 중간 난이도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좀 어렵긴 할 텐데 최대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1번은 그래도 할만해요.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문제 이런 건데요. 자, 아까 말했듯이 함수가 일단 하나 나오면 될게요. fx는 x제곱 빼기 x. 함수가 하나 나왔고요. 카메라에 나오니까 치우자. 함수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구간이라는 걸 적어있거든요. a부터 b까지. 또는 두 점을 딱 찍어줬죠. x1일 때, x2일 때.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보다시피. 이렇게 말해요. 2에서 a까지 변할 때. 이게요. 구간 2a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만 계산하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는 생각 안 하지 말자. 2에서 a까지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4랍니다. 평변.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죠. 평균 변화율, 아까 얘기했듯이 기호로 쓰면은 보통 델타 x분의 델타 y를 많이 써요. 무슨 뜻이었다? x가 얼마큼 커졌어? y가 얼마큼 커져서 이 뜻이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점을 쓰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점 좌표, 두 번째 점 좌표 이렇게 말이죠. 첫 번째 점은 x가 2일 때 무슨 말 이해가요? 뭐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값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2일 때 f2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그렇죠? a일 때는 fa라는 점을 지날 거란 얘기예요. 이걸 각각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죠? 이게 바로 두 점의 기울기 아니었나요? 대입하면 끝이죠. 이게 분모는 보다시피 a 빼기 있고 분자가 뭐야? fa, a 대입하면 되죠? 뭐예요? a제곱 빼기 a죠. 빼기. f2는요? 2 대입하면 4 빼기니까 2인가? 이거 2를 빼라 이거네요 지금. 그쵸? 이해가죠? 그 평균 변화율이 4램에 이거는 4다. 요 식이네요. 그럼 되게 쉬운 몇 차 방정식일까? 1차 방정식입니다. 왜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a 빼기 2와 a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a 빼기 2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보다시피 a 더하기 1만 남았으므로 는 4야를 푸시오니까 a 값은 당연히 3 나와버리죠. 이해가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나요? 를 물어보는 문제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의외로 이 평균 변화율 정의를 이제 워낙 안 쓰니까 맨 첫 시간에만 배우고 앞으로 별로 쓸 일이 없거든요. 나중에 시험제 나오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까먹어서 이게 뭐였더라? 이래가지고 어이없게 틀리는데 단순하게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할만하죠? 1번 문제. 네. 이거 문제예요. 그 단 A는 2보다 크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에서 큰 2보다 큰 숫자까지 변한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으면 2가 여기 있고 A가 여기다 이 뜻이지. 여기까지 변한다 이렇게. 2번은요. 자, 이번에 fx라는 함수가 바뀌었습니다. x제곱 빼기 1 2차 함수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인 게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했듯이 이것도 구간으로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1부터 3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의 평균 변화율 값이 뭐한다? xa일 때의 미분계수와 같대요.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 a에서의 미분계수 둘은 같은 거다. 과연 a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조금 전에 풀었던 평균 변화율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미분계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평균 변화율은 아까 했던 겁니다. 두 점 나왔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은 하나가 3이야? 3과 F3 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과 F-1 두 개를 이렇게 빼는 모양.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계산을 하면은 분모는 4일 거고요. 분자는 F3, 3 대입하면 9 빼기 1, 8 되겠네요. 그렇죠? F-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1, 0 되겠고요. 그렇죠? 즉 좌변은 2입니다. 어? 뭐요? 이해가죠? 밤 11시에 한다고 졸면 10시 반이구나. 졸면 안 돼. 자, 평균 변화율은 지금처럼 계산하면 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미분계수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까먹었겠지, 당연히. 안 배운 지 얼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F'A, 이게 바로 XA에서의 미분계수를 간단하게 쓰는 기호라고 했고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x가 a로 가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예요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h가 있었거든요. 물론 둘 다 풀려요. 둘 다 풀리는데 지금은 이걸로 그냥 할게요. 하나 더 있지만. 뭔 얘기냐면은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는 x 빼기 a, 분자는 fx 빼기 fa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하는 건데 그대로 쓰면 돼. 일단 자, 리미트 x가 a로 가요. 분모 x 빼기 a고요. 분자가 fx. 요거네요. fx. 아, 요거는 x제곱 빼기 1 빼기. 이건 fa죠. 그럼 fa면 a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이거는 a제곱 빼기 1 되겠군요. 이런 겁니다. 이해 가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분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가 지워져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샥샥. 그럼 남는 거는 분자가 x제곱 빼기 a제곱만 남고 분모는 x 빼기 a가 남아서 앞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는 건데요. 이거 앞에서 배웠다는 거죠. 함수의 극한에서.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네. 어떻게 푼다 배웠다? 우리는 인수분해를 푸는 거로 배웠다. 분자가 x 더하기 a, x 빼기 a로 인수분해해서 분모인 x 빼기 a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인수가 생기지 않았느냐. 즉 남아있는 게 x 더하기 a만 남을 거고 여기에 리미트 기호를 붙이면 되는 거다. 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1단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고 요건 또 어떻게 보면 또 함수의 연속입니다. 요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함수값을 대신 구해도 된다. 즉 x에 a를 대입해도 된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이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랑 같답니다. 얘랑 같다니까 a는 1 되겠네요. 구한 a 값은 1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분계수라는 뜻, 용어, 정의 뭔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나중에 한번 증명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뭐냐면요. 원래 이 문제 나오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단 한 줄도 풀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은 답을 알거든요.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 값은 이 두 수의 평균입니다. 답은 1이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명까지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정의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다. 아직 다 못 외웠을 테니까 저렇게 계속 써주겠다는 거야. 벌써 저 식만 벌써 4번째쯤 적는 것 같네요. 보니까 벌써 4번 이상. 여기도 한 번, 저기도 한 번. 아까도 내가 2번 이상 적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루 공부하면서 열심히 나올 때마다 적으면은 자연스럽게 10번, 20번은 자연스럽게 적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필수지 2번 같은 겁니다. 기초력을 하자마자 바로 살짝 응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F'A가 1이다. 과연 1번과 2번은 얼마겠느냐를 찾는 문제인데요. 리미트 x,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4h 빼기 fa. 자, 변형을 이제 배우는 문제인데 변형하는 거는 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요. 아까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불편하게도. 자, 얘의 의미는 뭘까? 일단 맨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요거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A라고 했으니까 한 점의 좌표가 이렇게 A인 거예요. 이 함수는 Y는 fx 함수고요.
근데 이 프라임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 앞에 딱 F 뒤에 딱 이렇게 F라는 모양 뒤에 딱 찍어버리면 이건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 점에서 접선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간단하게 여기 한 줄로 적는 겁니다. 지금 F'A는 1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 가나요? 그림상 요 상황을 저렇게 적은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내가 아까 어떤 얘기 했냐면은 H라고 해서 길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배웠거든요. 분명히. 자, 내가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봐봐. 원래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안 합니다. 이 문제는 변형이라는 방법을 배워서 푸는 문제인데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변형을 하기 싫으면요. 지금 하는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라고 내가 써주는 거야 지금. 자 봐라 어떠냐 힘들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풀어 하겠다는 거죠. 자, 요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다시피 어떤 곡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한 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정한 거죠. 자, 이건 고정점이라고 했습니다. 동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 점이. 자, 움직이는 점은 어떻게 받느냐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F의 A 더하기 4H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F의 A 더하기 4H 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 좌표가 A 더하기 4H예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여기가 A면 여기는 당연히 FA겠죠. 이 함수가 Y는 FX니까. 그래서 이제 X좌표 대입하면 Y좌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요거 대입하고 나오자는 거잖아. 그치? 요거 두 개 뺐다는 거잖아. 지금 분자가. 그쵸? 그러면은 봐봐. 요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X의 증가량, 즉 이만큼 커지는 게 얼마만큼입니까? 4H죠. Y의 증가량 얼마만큼 커졌죠? 얘 빼기 얘만큼 커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 폭, 지금은 그러니까 이 폭이 4H인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그쵸? 이거를 0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폭 4H를 0으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 동점이 점점 가까워져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 1일 거란 말이에요. 즉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저건 뭘까요? 저건 뭘까요? 이거랑 저거랑 모양이 똑같지가 않잖아 지금. 저건 뭘까요? 분모가 이건 4H, 저건 그냥 H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풀 거냐고요? 요걸 상상해서 어떻게 풀 겁니다. 이게 4H죠? 여기 4배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원래식의 분모의 4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4를 곱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분모도 4, 분자도 4를 똑같이 곱해야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해줘야만 이만큼의 의미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인 1인 겁니다. 정답은 뭐예요? 1 곱하기 4니까 는 4죠, 답이.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나올 때마다 이거 그램 그리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죠. 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쉽게, 빠르게, 식만 살짝 바꿔서 하느냐? 자, 그거 하려면 잘 들으세요. 모양을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A가 뭐지? 리미트 H, 이번 H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모양을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정확히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 F를 내가 G라고 바꿨어요. 문자를. 그러면 이 나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문자를 제가 지금 F 문자를 G로 바꾼 밖에 없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서 F를 다 G로 고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G의 A 더하기 H 빼기 G의 A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거 지울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F 프라임 B라고 쓰면 뭐가 될까? 그럼 또 이거네요 또. 아,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싹 다 B로 고쳐야겠구나. 그러면 식도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X가 B로 갈 때 X 빼기 B분의 FX 빼기 FB입니다. 이해가 가냐고요. 이게 자유롭게 되려면 그렇죠. 이걸 암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암기라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저 식을 꿰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저걸 썼으니까. 이것도 되는 건데 H로 쓸게요. 이렇게 B 플러스 H 빼기 B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가요? A 자리를 B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왜 내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반드시 암기도 해야 되는 미분계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썼었거든요. 첫 번째는 요걸 써줬습니다. 자,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외우는 거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A, 여기 A죠.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죠. 여기를 전부 다 내가 네모라고 적어도 이렇게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무슨 말이냐면은 F 프라임 네모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리미트 X가 네모에 갈 때 X 빼기 네모분의 FX 빼기 F 네모야. 이렇게 쓸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감? 또 마찬가지인 게 요것도 X고 요것도 X고 요것도 X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내가 세모라고 써야지 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문자는 없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네모가 뭐야? 이거 리미트 세모가 네모에 갈 때 세모 빼기 네모분의 F 세모 빼기 F 네모야. 네, 이 수준까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외운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9구단을 외웠다. 너 9구단 외웠어? 9구단 게임 해볼까? 3, 6, 18 9, 2, 18 6, 8에 48 다 18로 끝나네. 그치?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9구단 외웠다는 건 뭐냐면요 2는 2, 2인 4, 2, 3은 6 내가 2, 7을 했더니 잠깐만요 1은 2, 2인 4 이게 9구단 외운 게 아니잖아요. 외웠다는 것은 거꾸로 해도 이게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고 게임하듯이 랜덤하게 7, 6에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외워야 한다는 거는요 그냥 앞에서 쭉 쓰는 것뿐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단계까지 가야 이걸 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할게요. F 프라임 A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거든요. 좌표를 문자로 두느냐 거리를 문자로 두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좌표를 문자로 두는 방식인 얘인데 얘를 마지막엔 이 정도 레벨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얘도 있지 않았느냐. 아까 봤듯이 문자를 F를 G로 받고 A를 B로 받고 하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외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가 A죠? 여기가 A죠? 여기도 A죠? 조금 비슷해요. 그쵸? 그 다음에 H 여기가 H죠? H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동그라미와 세모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 프라임 세모는 뭐야? 이렇게 한다면요. 리미트 동그라미가 0에 가까워질 때 동그라미 분의 F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빼기 F 세모인 겁니다. 까지 해야 이 식을 암기한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네모가 뭐야? F 프라임 세모가 뭐야?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이쪽 또는 이쪽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가 FA 더하기 4H죠? F
a 더하기 4h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4h네.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누가 와야 돼요? 그래서 4h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자리가 a니까 여기 똑같이 a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여기니까 4h가 0에 가까워지는 건데 선생님 이거 다른데요? 이건 h가 0에 가까워지고 이건 4h가 0에 가까워지고 둘은 똑같은 겁니다. h가 0에 가까워지면 그걸 4배 해도 0에 가까워지겠죠. 반대로 4h가 0에 가까워지면 그것의 4분의 1 값도 0에 가까워지겠죠. 사실은 얘랑 쟤랑 똑같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이 밑에 것은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서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딱 맞아야 세모값인 a 나온다는 거라서 내가 지금 봐봐. 리미트 4h 0이 가까워져요. 리미트 4h 0이 가까워져요. 분모 4h, 분모 4h 없어서 아까 봤죠. 분모 4 곱하고 분모 4 곱하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f 분자가 a 더하기 4h, a 더하기 4h 빼기 fa, fa. 오케이. 요거랑 저거랑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전체 리미트 모양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a라고. 그래서 요 밑줄 친 게 이게 f'a고 곱하기 4를 하는 게 답일 테니까. 근데 요 값은 아까 문제 나왔잖아. 1이라고? 이게 1 곱하기 4. 답이 4구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뭐 증가량이 얼마고 하지 않아요. 보통 학생들은. 이 모양을 정확히 암기하고 맞추는 겁니다. 여기가 4h네.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4h 써야겠네. 지금 4h 아닌데요? 그럼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요건 일단 나중에 할 거고 앞에 거를 딱 맞췄으니까 요게 f'a 정이네. 곱하기 4니까 답은 4.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시간 내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거는 수능 문제 거의 단골로 나오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만 열심히 반복시키면 그 문제 하나 맞췄던 거죠. 요즘엔 안 나와요. 요즘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안 나오는데 한때 수능 문제 중에 심지어 3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 문제가 2점짜리가 아니라 3점짜리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옛날 학생들은 꽤 많이 연습했던 파트입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식을 변형해서 푼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모양을 정확히 암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왜 이 식이 나올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왜 써주느냐. 보고 일단 이렇게 짜맞추기 하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식은 더 가관이에요. 더 복잡합니다. 그 밑에 풀이를 봐도 풀이가 상당하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두 번째는 h에 가까워질 때, 자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마이너스 h. 자, 이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초반에 좀 괜찮은 좀 쉬운 문제를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거 시켜야 되는데 필수 예제가 갑자기 확 난이도가 뛰는 느낌이라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자, 봐봐. 자, 봐봐.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재밌어 해요. 이런 거 아닌가요? 아까 봤듯이 요거의 의미가 그래프가 있어. x좌표 A는 고정점이 하나 있어. 여기서 접선을 싹 만들면 요 기울기가 1 나온다는 이 뜻이구나를 캐치하느냐에 관련된 거고, 그럼 요거는요? 이런 거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A랑 고정점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기울기 당연히 1 나오는 거죠. 똑같은 그래프니까. 근데 보세요. A 더하기 H는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H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의 함수 값이 FA 더하기 H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좌표는 여기 그냥 A 더하기 H. 그럼 이건 뭘까요? FA 빼기 H. 요 간격으로 왼쪽으로 간 여기 좌표가 A 빼기 H가 되겠죠. 이걸 대입했을 때 요 점의 높이가 F의 A 빼기 H고요. 뭔 소리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뭘까?
당연히 X 증가량은 보다시피 2H잖아. 분모는 2H 쓰는 거고요. 분자는 얼마만큼 증가해요? 하면은 Y좌표 FA 더하기 H에서 요거 뺀 만큼 증가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이 앞에 리미트를 붙여서 이 H를 영어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벌어진 간격을 좁혀라 라는 뜻이라서 이 점은 마치 이 점은 점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요 점 고정점의 왼쪽으로, 요 점은 점점점 요 점점 오른쪽으로. 결국 이 점이 이렇게 붙어서 생기는 기울기, 결국 접선 기울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값도 역시 얼마? 1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과연 저거랑 모양이 똑같을까요? 모양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분자는 쟤랑 똑같은데 분모가 어때요? 보다시피 이건 2H고 저건 그냥 H니까 어때야겠어? 분모에 2를 곱하고 분자에도 2를 곱한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바꿔줘야만 이 앞에 있는 얘의 의미가 1이겠구나. 그럼 정답은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답이 는 2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면은 아까 저기 봤던 그 복잡한 식 변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재밌어 하죠. 되게 재밌게 풀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거를 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답안지에 있는 풀이가 그 식을 외운 학생들한테 쓰는 풀이입니다. 그것도 한 번은 배울만 해요. 원래 그거를 배우라고 하는 문제라서. 그럼 봅시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를, 시험에서 설명해서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 답안처럼 쓰는 거라니까. 자, 다시 할게요. F'A가요. 이제 H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잘 봐보세요. 분자를 보면은 F 괄호 안에 하나는 더하기가 있고 하나는 F 괄호 안에 더하기가 없어요. 다시 할게요.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게 있고 더하기 빼기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은 어떻죠? 보다시피 둘 다 하나에는 더하기가 있고 하나는 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요런 거랑 커플이야. 요렇게 쉽게 말해서 요건 남자, 요건 여자인 거고 지금은 어때? 남자만 둘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야겠어? 여자 둘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여자가 누군데요? 요겁니다. 뭐 하겠냐는 거냐면요. 지금 봐봐. 자, 이거 원래 이거 이 없는 거예요. 빨간색. H분의 원래 분자가 이거 빼기 이거란 말이야. 나도 남자야. 플러스 그러니까 안에 가로 안에 뭐가 더하기 빼기가 있어. 다 남성이야.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남성이야. 여성이 없어. 남자만 둘이 있어.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다. 한 명 데리고 오고 한 명은 이렇게 빼주고. 이 느낌 알겠어요?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은 지워지거든요. 저기 똑같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제 커플을 맺을 거예요. 커플도 재밌습니다. 부호가 이거 앞에 부호는 플러스죠. 이거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짝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짝이 되고 이렇게가 짝이 돼요. 둘이. 다시 한번 써본다면 분자가 얘는 FA 더하기 H에서 요거랑 짝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A랑. 그 다음에 요렇게 짝이 돼요.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의 FA 빼기 H 플러스 FA. 자, 분자를 약간 순서를 좀 바꿨죠. 분모가 H니까 너도 H, 자, 너도 H 이렇게 쓸 건데,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 연결이 없거든요. 더하기든 빼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빼기를 여기다 쓰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꿔봅니다. 빼기로 이렇게 부호를. 이거 이해 갑니까? 이게 저거랑 같은 거잖아. 자, 이제 이 식에 리미트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숫자 2가 없는, 이 빨간색 2가 없는 이 리미트식을 이렇게 고쳐요. 지금처럼. 뭐 나중에 얘기하긴 하지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 이 리미트는 여기도 한번 붙고 여기도 한번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기가 보다시피 얘는 여기 이제
이게 보다시피 플러스 h잖아. 이것도 나름 이것도 플러스 h 아닌가 이것도? 이건 마이너스 h잖아. 얘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f에서 a에 마이너스 h를 더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를 그러니까 a 더하기 h, a 더하기 네모, a 더하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모 빼기 fa면 분모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h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마이너스 5를 1로 옮겨요. 이제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고 여기를 마이너스 h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자, 이런 변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앞에 리미트 붙이면 끝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h라는 문자가 0에 가까워져. 그럼 이걸 부호를 바꿔도 0에 가까워지겠죠. 어차피 0인데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부호 바꿔도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만큼.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건데 모양이?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건 f'A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요 리미트를 얘랑 있는 거예요. 얘랑. 여기가 동그라미 부분인데 동그라미가 0에 가요. 동그라미가 0에 무슨 얘기죠? 동그라미가 0에 가요. 똑같네. 이거랑 모양이 얘 역시 얘예요.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 얘가 얼마인데요? 1이잖아 보다시피. 그래서 이게 보다시피 1 더하기 1, 2의 이렇게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식으로 이렇게 풀어요. 그게 그 풀이에 나와 있는 그 풀이 방법입니다. 그게. 일단 남자 둘만 있으니까 여자 둘을 2대2로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FA, 마이너스 FA를 한 뒤 이걸 짝을 짓습니다. 짝은 또 어떻게 짝 짓는다고요? 플러스 계수 하나랑 마이너스 계수 하나랑 이렇게 짝을 져요 또.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썼는데 앞에 거는 정의 모양 똑같으니까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뒤에 게 문제죠. 뒤에 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외웠던 방식이라. 그래서 보다시피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마이너스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플러스 더하기에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h니까 분모에는 얘랑 똑같은 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h 바꿔주기 위해서 또 이 부호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f'A. 앞에 것도 f'A. 두 개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1과 1을 합치면 2.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인 거고 물론 당연히 처음이니까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하나만 갖고 오늘 하루 10번, 20번 써도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까먹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더 이상 하진 않고 딱 오늘은 요 필수식 2번까지만 그리고 뒤에 있는 3, 4, 5번 그리고 연속 가능성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 3번까지 하면 더 좋을 텐데 3번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 정의, 그 다음에 쓰는 연습, 지금과 같이 변형하는 것까지만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